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성입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 합쳐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수익률 제조기 홍주원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1조 원대의 자산 운용사 탑 트레이더 출신이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이나 연속 우승하신 아주 실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또 단기 및 수익 위주의 종목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이분이 아주 이 공략주에 탁월합니다. 우리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혜택을 따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공략주 추천을 첫 번째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월, 수, 금, 아침, 오후 마감 시황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옆에 보이시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들이 있는데 주식의 기초부터 매매 기법까지 어렵은 주린이 분들이 주식 고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바로 기법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3일 만에 17%가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금요일에 공략주가 하나 나갔는데 바로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7월 9일에 무료 공략주였고요. 우리가 매수가는 5,320원이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오늘 표인데요. 오늘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7% 수익 실현했고요. 단 월하 이 사이에 급등했다는 거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청자 인증도 나와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익이 나는 모습을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총 수익률이 지금 2021년 들어서 2000%가 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미 3000%가 넘었다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노란톡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을 맛보고 인증까지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믿고 들어오실 만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핸드폰에 노란톡을 켜주시고요. 노란톡 하단에 있는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밑에 말구름 플러스가 뜰 텐데요. 그러면 다음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에서 돋보기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홍주원이 떴다 시즌3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 방법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옆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뜨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옆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이 좋은 흐름세 끝까지 쭉 끌고 나갔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작 오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즌이 매수 1, 2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77% 상승한 3,271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4% 상승한 1,043선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2,643억 원, 기관은 거의 3,100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은 5,6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만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1,620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79억 원, 개인은 1,205억 원으로 각각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 이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2차 전지에서 또 순환매가 돌아줄 것이다 라고 전문가님이 선견지명으로 아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에서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핫이슈는 단연코 정치 테마주일 것도 같습니다. 매일매일 정치 테마주가 빠지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정치 테마주인 만큼 정치 테마주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까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이제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드릴 홍주환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홍주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네. 우리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지난주에 공약주를 주시겠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언제 주셨어요?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드렸죠. 네, 금요일에 줬던 이 SG 이제 CN 엔지니어링인가요? 네, SC 엔지니어링.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가 5,320원에 들어갔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17% 수익 실현이 단 3일 만에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만약 금요일에 들어갔으면 월화 만에 급등이 나온 건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들어가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뭐 기술적인 거죠.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원래 모멘텀이랑 이제 어떤 뭐 사업성이라든가 좀 기술과 가치의 기본적인 분석을 좀 가미해서 투자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100점 100승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개별 장세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하니까 좀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마음을 좀 달래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한 줄기 비처럼. 네, 그래서 이제 네. 아무래도 급등주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급등주가 뭔지 보여줄게. 네. 네, 급등주가 이제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필명이 바로잖아요. 네. 이 바로라는 필명이 어떻게 붙게 된 거냐면은 바로바로 수익이 난다 그래서 바로라는 필명이 붙은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여러 수강생 분들이 네. 이렇게 지어주신 필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급등주가 홍주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면 급등주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저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딱 잡아서 고점에서 아주 정확하게 매도를 하는 네. 그런 이제 좀 어떠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정말. 제가 급등주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감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급등주 그렇게 좋아하면은 네. 급등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보여주셨네요.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근데 확실히 네. 이 표를 보니까요. 5,32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지만요. 네. 보시면 위에 윗골이 엄청 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점에서 딱 이렇게 알맞게 매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렇게 자. 저점을 채는 것도 쉽지가 않죠. 맞아요. 네. 정말 이 선취매로 이 저점 매수를 들어가서 정말 고가에 알맞게 파는 전략은 우리 바로 전문가님, 우리 홍주환 전문가님만 가능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공약주가 2가지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에 카메라 눌러주시고요. 이 카메라에서 QR코드 화면에 보이시죠? 네모난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홍주환 대표 팍스TV 시즌3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약주 알차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수익 났다고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 건데 수익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슈 포인트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또 순환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메타버스 얘기하시면서 2차 전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너무 알맞게 또 돌아왔어요. 2차 전지가 지금 소재 부품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 종목이 남아 있을까요? 그럼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충분히 네. 지금 현재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남아 있고, 제가 이제 저번 주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6월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만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2차 전지 섹터의 본질을 좀 보자라는 거죠. 본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모멘텀이라는 거죠. 네. 모멘텀을 딱 봤을 때 2차 전지는 사실상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재료죠. 부품들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 시대라고 하는데 전기차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론 택시라고 해서 드론 택시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이제는 이 배터리로 또 이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만큼이나 이제 예전에 어떠한 그런 화학 연료를 사용해서 이런 구동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동을 했던 방식이 아닌, 이제는 배터리를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구동을 하게 되는,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이런 지금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모멘텀일까요? 되게 지속성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에 들어맞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 한마디로 눌림목이 깊게 눌렸을 때, 그러면서 횡보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통 그걸 보고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5월 한 중순부터 6월 네. 초까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횡보 구간에서, 눌림목이 깊게 들어와 있는 이 횡보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2차 전지는 필수적으로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7월 13일이죠, 오늘이. 네. 7월 13일인데 전일,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수소전기차 섹터도 점점 순환이 돌아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단했죠. 2차 전지 섹터가. 맞아요. 소재 부품 쪽도 대단했고요. 역시나 자, 여러분, 이 선침해를 이렇게 해두면은 이 순환에 따라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미리 선침해를 해뒀기 때문에 여유 있게 팔지 않고 꾸준하게 더 큰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침해와 선침해 아닌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섹터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는 이 뉴스를 봤는데 네. 혹시 이것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할 거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잠깐 간략하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토목 SOC, 그러니까 이제 건설 SOC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통 산업 있죠. 네. 전통 산업군을 다시 재생시킨다라는 관점에서의 뉴딜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건설 SOC라고 지금 부릅니다. 자, 두 번째 SOC,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린 뉴딜, 이제 들어보셨죠? 네. 친환경 섹터에 관련된 그린 뉴딜.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 어떠한 전기, 네. 태양광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그린 뉴딜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그린 뉴딜 SOC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SOC 같은 경우는 디지털 SOC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건설 SOC까지 총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요, 참 애매하게도 분명히 친환경 테마는 맞는데 네. 디지털 뉴딜에도 섞여 있어요. 오. 같이 연관성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연 SOC 중에서도, 이 정책 중에서도 단연 전기 쪽 테마, 수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이 소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의 어떠한 그린 뉴딜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건설 쪽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 가지로 포함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건설 네. 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게 계속 설치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패널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 패널의 그 발전기 시스템을 토대로다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 저장을 해놓는데 이거를 2차 전지에다가 다시 2차 전지 충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보관하고 그리고 배터리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 포트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일 있을 정책에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또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리고 건설 뉴딜까지도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은 크죠. 네. 그런데 제가 노란톡을 봤더니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공약주가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따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혹시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아마 이제 그 무료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아마. 네,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약주가 좀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약주에 정말 목마르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 공약주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바로 매수에 들어갔던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5,320원이었습니다. 정말 저점에서 알맞게 잡아서 오늘 고점에서 윗골이 빠졌지만요. 저희는 아주 예쁜 고점에서 수익 실현 17%를 하고 나왔고요. 월화 이 사이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17% 수익, 누구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공약주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요. 우리 여기 보이시는 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전이 떴다 시즌3로 입장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주린이 분들도 걱정 마시라고 무료로 강의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공약주까지 이렇게 모든 선물 세트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테마는 바로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하는데요. 확실히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많은 테마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린이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 테마도 참 이게 애증의 테마입니다. 네. 참 이게 안 잡을 수도 없고 잡자니 변동폭이 심하고 맞아요. 아주 골치 아프죠. 개인들이 하기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오는 빅 이벤트다 보니까 또 어떻게 이걸 안 잡고 갈 수가 없어요. 네. 잡긴 잡아야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합니다. 변동폭이. 맞아요. 뭐 엄청납니다. 몰라 20-30%쭉 빠졌다 다시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네. 과연 이런 그럼 이 정치 테마주로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 참 이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참 네. 숙제예요, 숙제. 네. 어려운 숙제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면요. 정치 테마주를 공략을 하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되게 큰 이벤트예요. 5년에 한 번씩 오는 빅 이벤트다 보니까 공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자 그럼 이렇게 공략을 할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우선은 좀 사실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란톡 안에서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정치 테마주를 공략을 하더라도 그 인물과 그 대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이 네.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어떤 게이트가 터져 나오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떨어졌다가 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인물이 아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이 것 같아요. 기업 자체가 좀 탄탄한 애들을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자체도 탄탄한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거든요. 아, 근데 재료가 이제 만약에 정치 테마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 테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재료에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상이
그 정치 테마에 관련된 인물이 어떠한 리스크나 게이트가 터져 나오더라도 하락은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덜 하락할 것이고요. 회복도 훨씬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치 테마주는 그래도 설명을 듣긴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개인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 SC 엔지니어링도 사실상 정치 테마에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면서요? 조금 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되진 않고 이것도 약간 기법으로 들어가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약주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이 되면서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링크를 따로 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무료 공약주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월수금 아침 오후에 마감 시황도 전달해드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게끔 이론과 기법 영상이 총 정리된 거를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주린이다, 나는 주식 초보다 이러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지금도 화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세요. 우리 홍주환 대표님 방에 들어오면 공약주도 많이 받아가고 수익은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이제 주라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주린이를 위한 1% 비밀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제 요즘에 개별 장세 때문에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뭐 딱히 도드라지는 테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섹터가 시장이 좋아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상 상승장인데 이게 상승장인가 싶을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이런 마음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겁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그 이유가 바로 개별 장세예요. 이런 개별 장세의 위험한 이유는요.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너무 이제 개개인의 그 개별적인 종목마다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빠진 종목은 또 계속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락장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개별 장세에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출렁이는 국내 증시 속에서 과연 주린이들은 어떤 대처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그러니까까지 어제까지 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그죠? 투매 장세가 이어졌는데 그 원인을 보자면은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또 공포 심리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공포 심리에 좀 지배가 되는 이런 시장 장세를 좀 보여줬죠. 이틀 동안 금요일, 월요일 동안요.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이 투매 속에서 나도 던져야겠다. 지금 또 엄청난 대하락이다 하고 막 던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죠.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심리를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19 7일 연속으로 1000명대 이제 확진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7월 12일 같은 경우는 신규 합계가 1150명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1000명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이랑 토요일 같은 경우는 1,400명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엄청난 이런 가파른 상승세인데 지금 이게 좀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딱 지배가 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4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4단계 같은 경우는 18시 이후에 사적 모임을 2인까지 제한이 되고요. 종교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됩니다. 행사 집회도 안 되고요.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되고요. 원격 수업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링네트라든가 이런 뭐 알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원격 수업이 또 전환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또 메가스터디라든가 이런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뭐 이런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와 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코로나 테마 자체가 또 이렇게 급반등을 해줘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또 빠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과연 개인들이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상 이제 뭐 이 고민들을 좀 들어볼게요. 주린이들의 비슷한 고민들을 좀 들어보자면은 자, 저는 주식
5개월 차입니다. 주식 시작 이래로 마이너스가 제일 커졌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멘탈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 하락장이 오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락장이 오나요? 아니면은 상승장으로 다시 가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시작 이래로 마이너스가 제일 커졌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제가 이제 아까 이 방송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다시 좀 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청자 여러분. 사실 어떤 시장이 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멘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 이렇게 삼합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은 다소 횡보하고 다소 하락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목표로 하는 목표가까지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그리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종목을 공개해 드려도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놓고 떨어지는 대로 힘들어 하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어려워하세요. 사실상 뭐 파란 불보다 빨간 불에 매도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건데, 자, 왜 종목을 의심할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결국은 본인의 어떠한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확신을 갖을 만한 수련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을 골랐을 때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이 종목을 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다양한 이런 어떤 근거들을 토대로 이 등락률에 있어서 조금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잊거나 혹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등락률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기술적 투자, 뭐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 전화되니까 하겠죠. 전문가들이나 되니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밥만 먹고 주식만 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전화되니까 이렇게 기술적 투자를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상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도 없잖아요.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그런 이제 테마를 따라가려고 하고 급등주만 따라가려고 하고 이러냐 말이죠. 결국은 그게 자기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일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급등주라는 거는 1분 만에 올라갔다 1분 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내가 본업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대응법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상황을 알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돼요. 내 상황을 알고. 내 상황을 알면 돼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하루 동안 주식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시장이 개장이 되고 9시에 개장이 돼서 3시 반에 끝날 때 동안 내가 주식창을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돼요. 이런 시간이 안 되면 어떤 투자를 해야겠어요? 다소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예를 들어서 기술과 기본적 분석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 그게 한 70% 정도의 비중을 두시고 기술적 분석인 거에 한 30% 정도 비중을 두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 다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이 종목은 튼튼하고 기업도 튼튼하고 펀더멘탈도 강하고 재료까지 있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내가 주식에 할애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를 보긴 보되 그냥 다소 이제 좀 저점이다 싶을 때 그냥 요 정도면 괜찮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기본적 분석, 기업이 어떤지, 기업이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래도 상장 폐지는 아니구나, 그래도 좀 매출은 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재료가 좋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이 토대로 되고 기술적인 게 들어갔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스스로가 나는 전업주부고 사실상 뭐 지금 애들도 다 키웠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은퇴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딱히 없는데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적어도 내가 시장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나더라도 저녁까지는 내가 좀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두 시간 정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종목을 찾고 종목을 분석하는데 차트를 보고 차트 복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뭐 테마주 같은 거,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욕심만 낸다 보면은 투자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측은 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투자의 성향, 내 상황을 더 넘어서는 내 투자 성향 여기까지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 성향이 급등주를 노리고 빠른 걸 노려. 근데 내가 상황이 안 받쳐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상황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성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이제 뭐 성향이 나는 이제 막 빠른 거 좋아. 막 이제 순환도 빨리 돌고 나는 손절도 과감히 하고 그냥 뭐 급등주 막 노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상황이 받쳐줘. 그럼 그런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내가 내 상황을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성향을 조금 후순위에 두시고 그리고 같이 가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한 건 뭐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예요, 공부. 차트 복귀를 얼마나 하는지, 이 기업 분석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거시경제를 얼만큼 공부를 하고 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상황을 먼저 보고 상황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 투자 성향을 좀 맞춰가고 그 다음엔 뭐예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기는 투자 하셔야죠. 지는 투자 말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이기는 투자 하세요라고 합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뒤로는 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토끼랑 거북이랑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잖아요.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빗대어 얘기를 하는 건데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만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과거의 자산보다 현재 자산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은 어때요? 뒤로 퇴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시고 뒤로만 안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식을 급하게 하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먼저 맞게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대응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개인들의 성향과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이 시청자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세요. 노란톡에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님이 홍주원 전문가님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공감을 했거든요. 확실히 그게 맞다. 저도 이제 성향이 좀 단기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상황이 안 맞으니까 확실히 중장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실 필요 없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맞는 공략주를 따로 주시니까요. 무료 공략주 받아보시고 싶으면 노란톡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 혜택 링크를 우리가 노란톡에서 따로 드릴 건데 무료 공략주 그리고 마감 시황 주식의 이론과 기법 영상까지 총 정리된 이 영상들 다 나눠드릴 거고요.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따로 공략주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 월, 화 오늘까지 바로 17% 급등하면서 수익을 봤고요. 7월 9일 무료 공략주니까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단 3일 만에 믿고 보는 바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란톡은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소문을 듣고 또 지금 시청자분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요. 무료 공략주 오늘 준비된 거 많으니까 받아보시면서 수익까지 맛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강의 한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실 뭐 고민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대응 방법은 가능합니다. 내가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투자 성향은 조금 후순위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고민 한번 볼게요. 몇 번 익절하길래 시드를 좀 무리하게 해서 키웠는데 갑자기 시장이 왜 이런 걸까요? 종목을 갈아타야 할까요? 지수가 오를 땐 꼼짝 않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시드를 무리해서 키웠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무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무리라는 단어. 네. 무리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유 있게 시드를 늘린 게 아니라 없는 돈 있는 돈 쪼개서 그냥 시드를 좀 충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드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시드가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이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1억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000만 원이 되게 큰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과 여유 없이 그냥 내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무리라는 게 들어갔죠. 무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투자를 하는데 약점이 잡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엄청 소중하잖아요.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쪼개서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5% 10% 찍혀보세요. 내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5% 10% 찍히는 거랑 심리가 똑같을까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벌써 쫓기는 거예요. 막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약점을 잡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입문해가지고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사다가 수익을 내.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뭐 나도 이제 좀 하니까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드도 그냥 과감하게 늘리고 투자도 그냥 막 과감하게 해요. 이러다가 반토막 나고 이러다가 깡통 차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은 중용처럼 해라 그래요. 중용의 마음으로 하라 그래요. 중용의 마음. 저희 회사에 가면요. 저희 이제 회사 사진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네. 저희 회사 이제 이 그 벽에다가 중용 23장이 써져 있어요. 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중용의 마음. 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마음. 주식에는 딱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이 중간의 마음으로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시장이 왜 이런 걸까요? 자, 이런 질문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왜 이래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뭐 마냥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굴곡이 있고 오르내림이 있는 건데 시장이 갑자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라는 게. 많이 올라갔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많이 떨어지다 보면 다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갈 종목은 갑니다. 이 갈 종목은 다 가요.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갈 종목 사시면 돼요. 갈 종목.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쓸데없이 테마주 급등주 노리고 그렇게 투자하시면서 그 시장 그런 거 어때요? 시장 꺾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한가 때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투자하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투자하시면은 절대 돈 잃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또 봐봐. 종목을 갈아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종목을 왜 갈아타요? 그러니까 이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목을 갈아탈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는 깜짝 않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뭐 사실상 뭐 답변할 그건 없는 것 같고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지금 이렇게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에요. 시장이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다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진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안 좋아도 돼요. 뭐 사실상 재무구조 좋으면 저평가 가치주 얼마나 많아요. 뭐 몇백 종목 있습니다. 그 종목 사가지고 다 부자 되면은 저도 사서 부자 되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가치 투자와 실제 투자와는 괴리가 커요. 제가 말하는 분석을 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당장에 망할 것 같냐 안 망할 것 같냐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적어도 중장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그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갑자기 거래 정지 뜨고 상장 폐지 당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면하자고요. 그거 면하자고요. 저평가, 우량주, 뭐 가치 투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는 차트 공부하셔야죠. 차트 공부. 이게 실전 투자입니다. 자, 가치 투자와 실전 투자의 괴리는 커요. 저는 근데 이거 차트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해요. 가치 투자하는 방법도 정말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차트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재무 구조를 봐라. 재무 상태를 봐라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뭐 어쩐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 회사가 그래도 현대에 지금 뭐 뒤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자본이 잠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도 얘들이 빚도 없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본금도 꽤 빵빵하니까 앞으로 좀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할 때까지는 괜찮겠구나. 그런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재료를 봐야 돼요. 재료를.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재료들. 갈 수밖에 없는 재료들 있잖아요. 시대적 배경에 맞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시대가 원하는 재료들. 뭐예요?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리고 뭐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 시대가 원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 한참 2019년도 때 탈원전 때 이 전기 테마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냥 완전 그냥 막 밑으로 꼬꼬라 박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원전이 망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원전 없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불가항력 재료예요. 불가항력 재료. 무조건 갈. 그렇죠. 네. 이런 재료들은 불가항력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원전 없이 우리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서요. 이게 어떻게 안 됩니다. 풍력 에너지요? 안 맞아요.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 에너지요? 안 맞아요. 지리적 특성상.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야 돼요? 결국 원전이 있어야 돼요. 원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부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아, 원전 없이 안 된다. 우리 지금 너무 그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네. 원전한다. 다만 소형 원전으로 가자. 이게 지금 타협을 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소형 원전이지만 나중엔 또 소형 원전에서 대형 원전으로 또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불가항력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료 분석을 할 때에도 이런 거시적 관점을 보고 아,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됐다. 재료를 보자. 재료를 봤더니 아,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구나. 자, 그럼 재료 통과. 자, 그럼 재무 통과, 재료 통과. 그럼 마지막 과제 뭐예요? 마지막 과제. 차트예요, 차트. 네. 적어도 내가 조금 좋은 유리한 위치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재료가 좋고 재무가 좋다 그래도 고점에 사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기술적인 거, 아, 이게 지금 눌림목인가? 애매한데 요 정도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삼합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종목은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밖에 되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된 공략주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삼박자가 고루 맞춰진 공략주가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공략주에 대해서 어떤 섹터인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공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여행 쪽이랑 여행 쪽,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2차 전지 소재 네. 쪽.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여행 쪽 이렇게 관련해서 노란톡에서 공략주를 드릴 거거든요. 노란톡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오늘 나갈 이 자료들과 공략주 그리고 동영상 강의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주환이 떴다 시즌 3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휴대폰에 카메라 켜셔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 링크가 뜨는데요. 방송이 지금 8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8분 이후에는 저희가 이 방을 꾹 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또 강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본론 들어와서 자, 이제 4차 대유행이 오면은 또 폭락장이 올까? 과연 올까요? 그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차트를 보고. 이게 지수 차트예요. 지수 차트. 증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차 대유행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차 대유행이 있죠. 그때 이만큼 떨어졌어요. 35%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네? 이때 이제 확진자가 1,774명이에요. 자, 근데 2차 유행은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얼마 안 됐죠. 이때인데 확진자 보세요. 13,282명이에요. 1차 유행보다 더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는커녕 박스권 횡보만 해줍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자, 그리고 3차 대유행 한번 볼게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차 대유행이 왔는데 이때 보세요. 확진자 45,568명이에요. 1차 대유행 대비 4.5배가 더 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28.5% 상승했습니다. 28.5% 상승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좀 느낌이 안 오세요? 시장은 결국 이런 결과치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더 많이 차지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치만 보고 시장에 반영될 것 같았으면은 3차 대유행이 이미 더 폭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치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가죠. 결과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장은 이런 심리에 움직이는 곳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유행을 한번 볼게요. 이제 현재 4차 유행인데 확진자 수가 9,641명입니다. 그리고 3.5% 하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다시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유행이 왔는데 하락을 할까 안 할까요? 사실 이거는 신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뭔가 네. 그렇게까지 하락할 것 같지 않은 게 이 네. 과정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폭락자까지는 안 와요.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좀 조사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의 본질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부분이죠.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세상이 끝날 것처럼 하락을 해도 하늘을 뚫어버릴 것처럼 다시 상승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흐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이 된다.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하락을 할 때는 언젠가는 반등을 해준다라는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차 대유행을 위한 대응 전략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예상으로 안 끼칠 것 같지만 저는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단기적인 포인트와 장기적인 포인트 둘 다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트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주나 언택트 관련주로 조금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오되 장기적인 거는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컨택트 관련주, 여행 소비 관련주들은 지금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적인 공룡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주인데 뭐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그리고 콜드체인, 뭐 음압병동, 그리고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송, 택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재택근무, 전자결제, 포장 제지, 영상 콘텐츠, 게임 모바일 요 정도가 또 이제 단기적인 공략의 언택트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자, 그럼 장기적인 건 뭘 가져가야 될까요? 자, 보시면은 여행 숙박 관련주예요. 오늘 제가 무료톡방 들어오시면은 여행 테마 하는 게 드린다 그랬죠. 지금 기회라는 지금 기회. 자, 백신 여권, 항공, 숙박, 카지노, 면세점, 렌터카 요 정도 지금 빠졌잖아요. 여기 빠졌을 때 여기서 펀더멘탈 있는 거 이제 들어가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주예요. 백화점, 패션, 의류, 화장품, 문화, 공연, 주류, 광고 요거 다 익숙하시죠? 왜? 시장을 달궜잖아요. 경제 재개 기대감에 시장을 달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죠. 여기서 분명히 또 공략할 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비 관련주 공략할 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갖고 가시면 되는데 어찌됐거는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는 맞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같이 저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언택트 관련주라든가 이제 그 컨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로드맵 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가지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좀 이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 갖고 있는 이제 여행 관련주도 하나 받아가 보시고 그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지금 이제 수급이 돌아주잖아요. 수급이 돌아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조만간 급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급등주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뒤에 화면에 보이셨던 로드맵 있죠. 화면엔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로드맵에는요. 언택트 관련주가 정말 알차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에 관해서만 공부만 해도 우리가 언택트 관련해서는 아주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로드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로드맵 그리고 공략주, 강의 자료까지 모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나눠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말이 있던데 라이브 방송 언제 해주세요? 거기서 공략주 주시나요? 하는데요. 사실상 지난주에 노란톡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이미 오늘 아침에 나갔던 공략주 모두 받아보셨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방송에서 하지 않고 이 방송이 끝나면 따로 언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이 공략주 많은 것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수익 실현 난 것도 우리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수익이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말 수익이 나고 싶으면 들어오셔야겠죠.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선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니까 급등주를 드리긴 드릴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제가 권장하는 거는 급등주 공략이 아니라 이런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안전한 투자입니다. 안전한 투자. 천천히 가더라도 뒤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하시길 저는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많은 교육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도와드리고 바른 자세 그리고 또 다양한 투자 기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소통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두 종목 정도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공략 가능한 내일 공략 가능한 종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략 가능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원래 한 종목 이상 잘 안 주시는데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제 방송 끝납니다. 자,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주라벨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